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들 중에 암 환자분이 계신가요? 저 어릴 적만 해도요, 암 환자 하면 드라마 주인공이 걸리는 병으로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제 주변에도 암 환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친구 아버지도 위암이셨고요. 제 지인분 중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올해 환갑이신데 이분이 글쎄 태어나서 건강검진을 처음 받아보셨다고 합니다.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병원 갈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좀 불편하면 진통제라든지 다른 약으로 대신하면서 지내셨던 것인데요. 첫 건강검진 때 위암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초기라 수술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검진에서요. 심근경색이 또 발견되어서 스텐트 시술까지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대장암 환자분의 식이 상담도 해드렸었는데요. 건강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암 환자분들과 상담을 20여 년 동안 1000번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암 환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이렇듯 암 환자분들이 증가하면서요. 암에 관한 정보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중 대부분은 근거가 없거나 잘못 알려진 정보가 많습니다. 심지어 특정 식품이 암을 치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대부분은 과장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알고 계셔야 하고요.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진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인지하고 계시는 것은 암 환자분을 관리하신다거나 또는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암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암을 완전히 예방해주는 식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암을 치료해주는 약도 없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아직도 암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발생 원인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셔야 될 부분은요. 무엇을 드신다고 해서 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발암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드신다고 해서요. 암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암은 세포의 돌연 변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무엇을 먹는다고 해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일부 식품 첨가물 성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은요, 세포에 돌연 변이가 일어날 확률은 높지만요, 암을 직접적으로 일으킨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어려운 것이죠. 세 번째로 아셔야 될 부분은요,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암에 걸리고요, 성직자도 암에 걸리고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도 암에 걸립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알고 해드리는 저마저도요, 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누구나 암세포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확률을 높이는 물질을 발암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발암물질도 등급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요. 1군 발암물질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충분한 증거가 발견되어서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물질이고요. 2A군은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제한적인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간접적 연구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충분한 증거가 발견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B군은요, 간접적 연구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요, 제한적인 증거가 발견되는 등 인체에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우려되는 물질이고요. 3군은요, 제시된 증거에 따라 발암성 판단하기가 어려운 물질을 말하는 거고요. 4군은요,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충분한 증거가 발견되어서 암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이야기하는 안전한 식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매스컴이나 유튜브에서 발암물질 이야기를 하면요,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진 것들 중에 과학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는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가 발암물질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많은 결과로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 DNA를 공격하여서 돌연변이 세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해서 항산화 식품을 드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요, 대부분 식품에 함유되어져 있는 색소가 아주 우수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다음으로 일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항산화 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과일과 채소입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많이 알려진 것이죠. 이러한 활성산소는요, 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 고혈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인병과 대사증후군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만병의 원인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항산화 기능이 뛰어난 색소 성분은요, 붉은색을 띠는 라이코펜, 주황색을 띠는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노란색을 띠는 커큐민, 녹색을 띠는 플라보노이드계 색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카테킨이 있고요. 보라색이나 남색을 띠는 안토시아닌, 흰색을 띠는 퀘르세틴 등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용어는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분에 함유된 식품을 드시는 것은요, 활성산소를 줄여서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비타민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요, 비타민 C가 대표적이고요. 비타민 A와 비타민 E도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항산화 미네랄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셀레늄이고요. 아연이나 구리, 망간, 크롬 등등도 모두 다 항산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산패된 지방입니다. 지방이 산패되면서 활성산소를 비롯하여서 프리라디칼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은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튀긴 음식이 맛은 있습니다만 자주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러한 산패된 지방이 많은 식품을 드셨다면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와 비타민 E 섭취에 신경을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성분 말고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마늘에 함유되어져 있는 알리신, 강황에 함유되어져 있는 커큐민, 생강에 함유되어져 있는 진저롤과 쇼가올, 브로콜리에 함유되어져 있는 설포라판도요, 강력한 항암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다음으로 암 환자분들도 즐겨 드신다라고 하는 버섯인데요.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져 있는데 이 성분도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인삼에 함유되어져 있는 사포닌 성분도 항암 작용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미역귀에서 추출한 후코이단도 소화기계 암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게 껍질로 알려져 있는 키토산도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오늘은 암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정 식품이 좋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요,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특정 성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보시고요. 그러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본적인 성분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잘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